탈모입니다. 처음에 흑채를 써봤죠. 땀나고 비가 오니까 이 흑채는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 길어지는,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가발을 써봤어요. 가발을 떼야 돼요. 다음날 쓰려면 샴푸리스로 빨아놔야 되거든요. 빨아서 늘어나요.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무서워. 안 되겠다. 그래서 내가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.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, 야, 어떤 방법을 써도 자존감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. 왜냐하면 모자를 쓰고 나서 2년 동안은 누군가 앞에서 모자를 벗지를 않더라고요, 제가. 아이고, 참. 지금은 뭐 농담으로 저 나름 투블럭입니다. 막 그런 얘기를 하지. 2년 동안 누군가 앞에서 모자를 벗지 않는데 어느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서 샤워를 하고 막 있는데 머리카락이 직접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샤워를 할 때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. 그런 적이 있어요?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생길 때. 그럴 때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거든요. 뭐 저도 그런 순간이 온 거죠. 아이고, 마음이 힘들어도 맛있는 게 뭔지는 압니다. 제가요, 어느 나이가 됐냐면 국밥을 좋아할 나이가 왔어요. 국밥을 좋아할 나이가. 국밥 좋아하세요? 국밥 좋아하세요? 예. 저도 국밥 좋아합니다. 마음이 정말 힘들었고 사람들 앞에서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정말 추운 날 국밥이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국밥을 한 그릇 딱 먹으려고 막 먹고 있는데 땀이 나죠. 땀이 나. 그래도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닦지 모자를 벗지는 않았어요. 국밥을 다 먹었어. 국밥을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했어요. 계산을 하고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. 저 멀리서 어떤 할아버지가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. 무슨 일이지? 달려가서 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할아버지께 신겨드렸어요. 야, 호소대 참 반응 좋다. 왜냐하면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줬다고 하면 어머, 어떻게 자기 신발을 벗어줘요?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, 야,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쩌라고 이러고 있어요. 참.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거지. 아무튼 신발을 벗어줬어요. 제 신발이 크지. 그래서 신발을 막 다시 묶어주고 있는데, 여러분 한파 겪어봤죠? 손이 들들 걸리고 막 이빨은 드드드 떨리는데, 아유 참. 아버지 집에 가요. 내가 모시고 갈게. 비키라 이 새끼야. 죽어야 된다. 술을 엄청 잡수셨어. 아버지 죽기는 왜 죽어요? 아버지 고동 불편하시니까 제가 업어드릴게요. 업히셔요. 이 새끼야, 나는 해병대 나와서 아무한테는 안 아픈다 이 새끼야. 예, 축하드립니다. 좋은 대학교 나오셨네. 해병대 나오셨다고. 한참 올라갔어요. 달동네 사시더라고.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첫 번째로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, 걸어왔던 그 바닥도 엄청 차가웠는데 그 반지 앞방 그 방바닥이 더 차갑더라고. 벽은 곰팡이에 신문지가 다닥다닥 붙어있고, 아버지 나 먹을 거랑 음식이랑 좀 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셔. 그리고 내리막길을 막 내려가는데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? 촉촉 느낌이 쎄한 거요. 왜냐면 아까 아버지가 죽어야겠다고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. 내가 설마 해서 물건 사러 왔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올라갔지. 올라가서 문을 열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미 손목을 그어버린 거예요. 한 20cm는 찢어졌나.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. 왜냐면 칼을 아직 놓지를 않은 거예요. 또 찌르려고 하길래 내가 그 칼을 빡 쳤는데, 순간적으로 치다 보니까 칼을 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죽방을 날려버린 거예요. 내 전직 격투기 선수요. 전직 격투기 선수인데 그 칼을 치려고 했는데 이제 칼에 죽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아 죽겠지. 아무튼 그렇게 세게 맞았다는 거예요. 셔츠를 벗어가지고 막 감쌌어. 근데 감쌌는데 그 옷이 그렇게 두꺼운데도 피가 두루 떨어지더라고. 얼마나 놀랬겠어. 근데 내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뭔지 알아? 나한테 그렇게 세게 맞았는데 그렇게 아플 텐데 아파하지 않고 멍하니 계신 거요.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고. 왜 그랬을까? 사람이 요짝이 아프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
여가 더 아플 때 그러잖아요. 에이. 아버지 병 가요, 병 가! 하고 모시고 막 가려고 이제 하는데 현관문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뒤로 물러섰네.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. 내가 한 10년 정도 공황장애를 안고 있었는데 공황장애 알아?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거든.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사람이 죽고 가는데 내 공황장애 증세가 좀 심각해야 희야하고 똥 싸고 무서워서 벽을 막 긁고 있어.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근데 말이요, 지금 들으면 그 말이 참 웃긴디 그때는 있는 그대로 생각나서 그냥 내뱉어 버렸어.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 기억나? 2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누구 앞에서 모자를 벗은 적이 없다고. 그때도 모자 쓰고 있었잖아요, 내가. 근데 이게 생각이 나서 모자를 갑자기 벗은 거요.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지? 그게 나 죽어야 된다. 피가 막 쏟아지는데도 그 옷을 뜯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요. 그 순간에 내가 떠오른 문장이 뭐였냐면, 아무튼 웃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. 그때는 심각했지만 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. 모자를 갑자기 벗으면서 내가 한 말이 뭐였냐면,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려 합니까? 이 말을 한 거요. 근데 나보다 할아버지가 더 웃겨. 비키라 이 새끼야. 이거 머리가 왜 아닙니까 이거. 내 머리를 보더니 처음에 놀라더니 웃음이 빵 터져버린 거요. 없어, 머리가 없어. 근데 난 또 진지하니까, 아버지 전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. 없는 건 없는 거지 하더니 여기를 메꿔줘야 된다고. 나는 피 그걸 가지고 여기를 발라버리는 거요. 뻘겋고 온도가 느껴지는데 피가 두두둑 떨어져 눈앞이 뻘게. 근데 눈앞에 누가 웃고 있어. 소름. 근데 내 입에 찰진 욕이 막 맴도는 거예요. 와씨, 왜 욕이 맴돌았을까?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참 별거 아닌 걸로 웃고 있잖아요. 별거 아닌 걸로 다시 웃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 옆에서 해줄 사람이 없나 싶어가지고, 아버지 그 내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줄까요? 예? 맨날 찾아와서 내 머리 보여줄 테니까 그 죽지 말고 살면 안 됩니까? 서상이야, 그럼 그 맨날 찾아와서 그 머리 보여주는 겁니까? 예, 아버지. 내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줄게.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아요. 서상이야, 그럼 나 안 죽고 살아야겠네요. 내 머리가 사람을 살다니. 내가 그날 참 많이 웃었어. 그날 참 많이 울었어. 이게 뭔 말인가 하면, 아니 난 입은 웃고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. 내가 웃는 연습 많이 했거든. 근데 탈모 말고도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숨기고 다니던 게 많았어. 뭐 죄를 졌냐? 아니 그런 게 아니요. 억울했어. 힘들고. 아무튼 그런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그런 게 있었어.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지. 사람에게 단점이 있는 게 아니요. 누가 이거 단점이다, 이건 거시기한 거예요 그랬는데, 사람에게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. 아무튼 어느 날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나하고 머리를 똑같이 깎은 거예요. 아버지 머리가 왜 이래요? 선상이, 나 우리 선상님 사랑해요. 예, 아버지 뭐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이요. 뭔 말이요? 선상이 맨날 오셔갖고 내 밥 해주고 도배해주고 맨날 목욕해주고, 아이고 내 월세 내주고,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? 아이고 은혜는 무슨, 아이고 아닙니다 아버지. 근데 머리를 왜 깎으셨어 아버지? 선상님 닮고 싶어서요. 사랑하면요 닮고 싶잖아요. 아이고 그날도 또 울었네. 아유 뭐 눈은 작은데 나올 눈물은 이렇게 많은지. 근데 억울해서 서러워서 울었던 눈물하고는 좀 다르대. 울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눈물이 있더라고. 할아버지처럼 누구 닮고 싶어서 머리를 똑같이 깎은 것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 좀 배우고 싶대. 왜냐면 나도 살면서 누구 닮고 싶다, 누구처럼 살고 싶다
그런 생각 했지. 근데 할아버지처럼 누구 닮고 싶어서 머리를 똑같이 깎은 마음은 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대. 할아버지 꽃을 꺾어 왔어. 아버지 무슨 꽃이요? 선상님, 저 시청 앞에 가니까 꽃이 있대요. 그래서 꺾어 왔습니다. 아버지 시청 앞에 꽃은 꺾으면 안 돼요. 잡혀가. 아이, 내 무식해서 미안합니다. 아이고, 미안합니다. 아이고, 미안하긴요. 아버지, 이게 무슨 꽃이요? 나는 그 꽃 종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왜 꺾고 오셨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. 근데 할아버지는 꽃 종류를 얘기하더라고. 예, 선생님, 이거 진달래라는 꽃입니다. 아버지 철쭉입니다. 누가 봐도 철쭉인지. 아버지 왜 꺾고 오셨어? 아침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꽃을 들고 가더래요. 근데 아버지가 물어봤대. 선생님들 오늘 뭔 날이에요? 뭐 이렇게 꽃을 들고 가요? 할아버지께 누가 말해줬대요.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. 다른 선생님도 다 꽃 봤는데 김 선생님만 못 받을까봐 꽃을 꺾었대. 꺾으면 안 돼야 그거. 그래 철쭉 맞아. 근데 꺾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신 게 아니라 벽에 딱 이렇게 기대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대. 이게 뭐요? 그날 자버리면 당일날 전달하지 못할까봐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. 경험과 지식은 많아졌어요. 그게 좋은 경험이고 지식이면 좋겠는데 살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뭐 요즘 말로 트라우마, 뭐 이렇게 상처, 뭐 고정관념 그런 게 생긴 거지. 그러다 보니까 나쁜 마음은 아닌데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이. 할아버지가 꽃을 왜 꺾어 왔는지 그 마음부터 들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꺾으면 안 된다, 그 철쭉이다 그 얘기부터 했으니 별 얘기 아닌데 눈물 나대. 어찌 일이 됐을까? 나 꿈이 있어. 맞아, 살다 보면 상처받지 아프지. 근데 내가 스님같이 생겼어도 난 교회 댕기거든. 많이 놀랬지. 지금까지 얘기 중에 제일 많이 놀랬지. 근데 나는 신을 이렇게 믿어. 자, 한번 리액션을 준비해 놨다가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시오. 내가 어깨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머 이렇게 공감 안 해주는 거 봐봐. 다시 한번 더 시간을 돌려봅시다. 내가 어깨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머 다들 천국 가세요. 병원에 갔어.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주사 5방울 놓더라고.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야? 건희 씨, 조심해요. 한 일주일 정도만 이 범위 속에 살면 다 나을 거예요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나도 딱 듣고 조심해야겠다.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으셔?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. 내가 선택해서 멈춘 게 아니라 나도 모르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아파가지고 멈추게 된 거예요. 그러면 기회가 올 때 어떤 생각이 들어? 나 멈추지 못해.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. 그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. 나도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. 그래서 좀 쉬라고 하는데 내가 모시고 올렸어. 겁나 아프더라고.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 범위 속에 살다가 일주일에 낫는다고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. 아프더라고. 그래서 한 달 지났나? 근데 그거 알아? 난 3달 동안 이러고 지냈네. 3달 동안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게 서러운 생각이 들더라고.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? 나 봐봐.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까 맞아, 상처가 생겼어. 상처가 생기면 나을 시간을 둬도 괜찮아. 근데 낫고 나서 다음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다음 얘기를 만날 용기가 생기지 않았더라고. 너무 아팠으니까. 너무 힘들었으니까. 그런데 신이 아마 있다면 나한테 허락하신 게 이거면 좀 서럽지 않아? 생각해봐. 건이야, 넌 태어났다. 팔이 있다.
근데 너는 팔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나 너에게 살다 보면 상처가 생겨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으나 상처가 생겼으니 이제 이 범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. 죽박 날리고 싶은 신 아니요? 신이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뭔가 그게 너무 아프고 두렵다 보니까 이 범위 속에 살아가는 게 있더라고. 무슨 얘기 하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 잘 들어봐봐. 이 개똥철학이요. 개똥철학인데 그래도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봐. 상처가 생길 수 있어. 그런데 아팠던 거 알고 힘들었던 거 아는데 어느 날 드라마 기다리는 것보다 내 인생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느낌으로다 한번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어. 신이 요 정도 범위 속에서 살아가다가 생애를 마치는 게 나에게 허락한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한 인생이 요건 아닐까 하고 용기를 꼭 내봤으면 좋겠어. 그러면 이걸 꼭 만나게 될 거예요. 근데 나는 용기를 조금씩 내다 보니까 어떤 걸 만나냐면 이걸 만나. 이 팔이 누구 손도 잡아줄 수 있더라고. 그리고 누가 뒤에 따라오면 문도 잡아줄 수 있더라고. 그리고 나 결혼했어.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아내한테 맛있는 요리도 해줄 수 있더라고. 손가락을 자른 건 아니요. 맛있는 요리도 해줄 수 있고. 나 기대가 돼. 살다 보면 모습도 변하고 상처도 생기고. 근데 아직도 많이 두렵고 힘들지만 내 다음 얘기가 기대가 되고 해. 신이 나한테 어떤 것까지 허락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이미 허락한 게 있는데 내가 두려워서 상처가 나서 이 범위 속에만 살다가 생애를 마치면 그게 좀 억울할 것 같지. 그래서 나 요즘에 나의 인생의 다음화가 뭘까 하고 기대하면서 살아.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게 기대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. 그 다음화에서 우리 또 만납시다. 나름 투블럭이라 생각할게. 안녕.